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미국은 지금이 일요일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미국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좀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진행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보통 때는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이 있고, 그 정규 방송 시간에는 그날의 그 핫한 이슈들을 때로는 브리핑, 때로는 좀 깊이 있게 전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딱히 제가 정하지는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또 아침 뉴스가 끝나고 나서 발생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이 있으면 탑뉴스 브리핑 코너를 통해서 전해드리겠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아침에 정규방송 시간에 못다 전해드린, 그러나 너무나 중요하지만 발생 뉴스가 있기 때문에 스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니면 그 이후에 발표가 된 어피니언 내지는 신문의 사설, 아주 중요한 흐름을 볼 수 있는 뉴스의 획이니까요. 그런 것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는 위크엔드 에디션이 있고, 일요일에는 탑뉴스 브리핑을 주로 하지만 오늘처럼 일요일인데 특별하게 뉴스가 없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정말 늘 어피니언 사설 같은 것은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저의 마음이기도 한데, 그동안 오늘의 미국을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하면서 간간히 전해드렸지만, 어떻게 이렇게 두 사람의 컬럼리스트가 제 마음을 그대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전했는가 해서, 지금 물론 뉴스 바탕입니다. 그걸 전해드리겠는데, 한 사람은 뉴욕타임스의 머린 다우드라는 컬럼리스트입니다. 여성이고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독설을 사양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런 독설을 사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독설이라는 것도 좀 극단적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좀 머린 다우드의 컬럼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피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머린 다우드 씨의 컬럼을 중심으로 먼저 전해드리고, 어제 그제 있었던 중요한 뉴스까지 묶어서요. 그리고 머린 다우드 씨가 이 컬럼을 쓰게 된 경위라고도 할 수 있는 가디언의 또 다른 컬럼리스트, 이분은 이제 뭐 미국인이고 그렇지만 영국 신문 가디언의 컬럼리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마가렛 설리번이라는 그분의 컬럼, 이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개는 전부 미국의 운명, 미국의 영혼을 결정지을 2024년도 대선에 관해서인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해야지 되는 유권자도 계실 테고, 아니면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에서 뭐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이민 가서 살고 있거나, 아니면 깨어 있으신 분들은 아직은 미국이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무척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게 2024년도 올해의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걸 유권자는 어떻게, 미국 바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봐야지 되는가는 물론이고, 머린 다우드와 마가렛 설리번이라는 두 명의 영국과 미국 신문을 위해서 일하는 컬럼리스트들은, 저널리스트들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 점을 잘 짚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뉴스를 보도를 해드리면서 좌절도 하고 때로는 회의감도 느끼고, 어떤 땐 사실은 더 많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을 해야지 되는데도 좀 비난을 덜한, 너무했나 싶어서, 그런 저의 지난 7, 8년 동안의 갈등이었는데, 그 갈등을 이 두 컬럼리스트가 이건 무엇인가, 그리고 저널리스트들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보도를 일반인들은 어떻게 판단해야지 되는가, 거기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그런 날도 있죠. 모든 것은 완벽하지 않다, 완벽을 향해서 나아갈 뿐이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머린 다우드라는 톡톡 쏘는 칼럼을 쓰는 뉴욕타임스 컬럼리스트는 트럼프는 지옥인가?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트럼프는 지옥인가? Is Trump hell? 하고 퀘스천 마크를 딱 붙여놨죠. 그 칼럼을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은 이 시대에
영혼을 시험하는 사람들이다. 아마 오늘의 미국을 들으셨던 분이라면 그거 들어본 말인데 하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Is Trump hell? 트럼프가 지옥인가? 이 시대의 영혼을 The Times soul을 테스트하는 두 사람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파이낸셜 타임즈의 사설을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잖아요. 2024년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미국 영혼의 전투다. 단순히 두 사람 사이에 누가 이기고 지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라는 거잖아요.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겠다고 공언하는 사람과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사람의 싸움이기 때문에 미국 영혼을 위한 전투다 하고 불과 며칠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가 사설을 썼습니다. 이 이후에 사실은 파이낸셜 타임즈 이전에는 제가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 그 이후에는 다 많은 매체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딱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는 선구자인 거죠. 언론에서의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다른 매체들에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저게 맞네 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처음에 뭔가 주장을 했을 때 그 주장이 눈에 띄게 주목받지 않더라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따라가는 무리가 있고 사실은 따라가는 무리에서 힘을 아주 크게 파워풀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눈사람 만드는 그 과정처럼 해서 머린 다우드 두 사람은 이 시대의 영혼을 시험하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아무튼 하는 사람이에요. 젊고 백인이 아닌 유권자들에게 멀어지는 대통령 바이든을 얘기하죠. 바이든이 마침내 낸시 펠로시가 말했듯이 나아가서 트럼프에게 강한 공격을 해라. 이런 펠로시를 비롯한 민주당의 촉구를 finally 바이든이 했다. 강하게 펀치를 내려라. 헤이메이커라고 하잖아요. 권투에서도. 그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자세히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금요일에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이 끝나고 일어난 일입니다. 펜실베니아로 가서 벨리 포즈를 방문해서 우리가 폭정에 맞서 싸우고 민주주의라는 꿈에 매달렸던 그 순간을 회상하는 호전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이때는 cling to 어디 할 때 보통 cling to 사이비 종교 이러면 나쁜 면으로 쓰이지만 이때는 정말 cling to 민주주의 꿈에 매달리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독립운동 당시에 바로 겨울의 야영지였던 그곳이었으니까 미국 혁명을 하던 도중 혁명이 한 8년 정도 이어져서 그 뒤에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 혁명 중에 너무너무 춥고 힘들고 고난이 많은 그런 고통스러운 군인들에게 조지 워싱턴 장군이 바로 이 밸리 포즈에서 그 당시에 혹사당한다. 우리가 왜 이렇게 혹사당해야지 되지? 하고 회의했었던 군인들도 있었겠죠. 그 당시 그 군대에 토마스 페인의 미국의 위기 이걸 읽어주면서 영감을 주려고 했다는 바로 그곳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도 국민에게 뭔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토마스 페인 하면은 그 짧은 그 커먼 센스라는 1900이래요. 1700이죠. 77년에 썼던 그 커먼 센스를 가장 잘 알고 있지만 그 다음 해에 미국의 위기를 썼는데 이건 좀 길고요. 바로 그것을 읽어줬다는 거죠. 토마스 페인 사상가이면서 혁명가입니다. 그래서 페인이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미국의 위기, 아메리칸 그 크라이시스라는 그 글에서 지금은 인간 영혼을 시험하는 시대입니다. 폭정은 지옥과 마찬가지로 쉽게 정복되지 않습니다. 누구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차기 대통령을 결정하는 투표가 이제 본격화됐죠? 그러면서 독재적인 트럼프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컬럼니스트 머린 다우드 씨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지 못하면 우리가 지옥에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지옥입니다. 트럼프가 지옥인가? 지옥이라는 거죠. 머린 다우드는.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요약을 합니다. 제가 전해드리지 못한 거예요. 승리를 할 때만, 이길 때만, 이기는 조국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크레이지 조지 왕을 차버린 미국이
미친 역시 크레이지한 도널드 왕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건 그걸 얘기를 한 거죠. 독립운동 당시에 미국이 왜 독립운동을 하게 됐습니까? 영국의 조지 3세 왕이 너무나 폭정을 했기 때문에 식민지 13개 주 세금을 엄청 많이 내라고 하고 너무나 많은 통제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일어나서 조지 3세 왕을 차버린 거잖아요. 킹 조지를. 그런데 그랬던 미국이 그 민주주의 꿈을 얻으려고 하면서 그랬는데 킹 트럼프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바이든이 설명을 한 거죠. 우리가 독재자들을 사랑하고 김정은, 푸틴, 헝가리, 터키의 독재자 등등을 사랑하고 본인이 워너비 독재자 지망생에게 굴복하고 만다면 무릎을 꿇고 만다면 나치 독일의 언어를 그대로 반복하고 반영하는 독재자가 되고 싶은 사람. 1월 6일 투표가 도둑 맞았다고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투표 결과를 훔치려고 했던 독재자 지망생에게, 워너비 독재자에게 굴복하면 그럼 우리는 우리를 누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킹 조지 3세가 싫다고 그 폭정을 물리치고 미국을 세운 나라인데 그런데 우리를 무엇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에게 거부해야지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캠페인은 불만, 복수, 악의 아니면 아주 나쁜 일에 대한 방조의 캠페인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것에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결코 구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학살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해 얘기합니다. 대학살이라는 것은 미국 대통령 취임식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취임식에서 대학살당하고 있다 미국은 이렇게 얘기했었던 걸 뜻하죠. 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하는 여러 가지 불만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해자야 라고 하면서 원더링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내내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부정선거의 피해자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가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독립혁명 당시에 조지 워싱턴이 군인들에게 아주 힘들었던 군인들에게 뭔가 토마스 페인의 미국의 위기라는 그 말을 줬었던 그곳에서 미국 국민에게 한 얘기입니다. 다시 머린 다우드 컬럼니스트의 말로 돌아옵니다. 목요일에 바이든 해리스 캠페인은 영국 신문 가디언의 마가렛 컬럼에서 발췌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언론의 경향을 비난했습니다. 언론은 요즘 바이든이 말을 잘 못한다 이런 그런 발표 방식이죠.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수치에만 너무 집중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로 당선이 된다면 그게 미국 사람에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세계에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강조하지 않는 이건 정말 기계적인 중립성 같은 것에 빠지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한 컬럼입니다. 가디언의 컬럼이요. 언론인들이 트럼프의 선동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면 마치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정규 방송 시간에 그리고 또 그 이외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이건 안 된다고 비난을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바이든 지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에 대해선 바이든 지지자일 수도 있겠죠. 트럼프가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시간이 다 지나버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기회가 있었을 때 저는 민주당에서 바이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많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어제 유튜브에서 아니 너무 열내지 마세요. 여기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라고 하지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욕먹으면서 바이든 지지자네? 골수 민주당이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께 계속 트럼프의 위험성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 투표 기록을 저의 투표 기록을 보신 분 계십니까? 단 한 번이라도 없으실 겁니다. 저에게 민주당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의 투표 기록이나 당적을
확인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다시 컬럼으로 돌아옵니다. 언론이 마치 저 사람 바이든 지지자야 하는 걸 걱정하면서 그냥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대요. 바이든이 이렇게 말했대요. 하고 중립적인 기계적인 중립성에 빠진다는 건데 언론은 그렇지 않으면 뭐 좀 안전하게 여론 수치가 이렇습니다.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전 잘 모르겠어요. 본선거에는. 물론 공화당의 예비선거에는 지금부터는 여론조사 결과가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선거는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계속 그런 것을 너무너무 자세히 여론의 변화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좋지만 굉장히 자세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언론사들이 그냥 간단하게 욕먹지 않기 위해서 또 어떤 땐 사주가 트럼프의 엄청난 지지자잖아요. 사주는 부자니까 세금 적게 내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때 사주 비유 맞추려고 그렇게 보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 머린 다우드 씨는 언론은 단순한 수치 비교 이런 경쟁에 대해서 덜 우려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의 상당수가 정말로 그렇게 시행이 될 것이다. 권위주의다. 이런 것을 강조를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디어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새로운 쓰레기라고 표현을 하네요. 새로운 인간 쓰레기 같은 새로운 천박함, 새로운이라는 걸 붙여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진부한 표현을 쓰지 않아야지 된다고 얘기합니다. 안 통해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에게 뭐 전 대통령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그것을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머린 다우드는 얘기하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쓰레기와 같은 천박한 인물에게 진부한 표현을 쓰지 않도록 끊임없이 언론에서 기자들이 자신에게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야. 위험하지. 하고 상기시킨 가디언 칼럼니스트 마가렛 설리번의 말은 옳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표현을 해야지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사주가 트럼프를 좋아한다던가 아니면 본인이 트럼프 때문에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은 팍스의 오피니언 리더들입니다. 모든 팍스 앤 프렌즈 진행자를 포함해서 션 해니티, 지금은 팍스에서 쫓겨났지만 터커 칼슨, 로라 잉그램 이런 사람들 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에 돈방석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자체도 트럼프 때문에 돈방석에 앉기 때문에 이게 이해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덕분에 많은 저널리스트들이 정말 돈 많이 받는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하고 또 책도 쓰잖아요. 뭐 거래하는 거죠. 어디 가서 연설도 하고 돈 잘 버는 금단장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골드 단장을 트럼프 덕분에 저널리스트들이. 머린 다우드의 얘기입니다. 미국에 잘 보이려고 트럼프가 운영하는 호텔에서 머물면서 수백만 달러를 내는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왕족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부자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시에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대통령 당시에 중국 돈, 사우디아라비아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부자로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그 사람은 자신을 그런 식으로 중국에서 돈 받고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내 호텔에 머물도록 어떻게 잘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자신을 부자로 만든 사람은 저널리스트들도 부자로 만들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자신은 정말 이건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안 되는 스토리일 수도 있는데 전에 텔레비전에서 했던 그 어프렌티스 그 작품보다도 훨씬 큰 리얼리티 쇼의 정말 이상한 스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이 얘기도 못 전해드렸어요. 자신의 그 소셜미디어에 동영상을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본인을 케어테이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관리자이고 인류에 말하자면 그 선한 목자처럼 창조하셨다는 그 생각의 버전을 올렸는데 이건 트럼프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 그 유명한 사람이 만들어낸 유명한 겁니다. 아주 길어요. 어찌어찌해서 뭐 트럼프를 이렇게 선택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무슨 특별한 이런 그 사도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트럼프를 딱 점 찍었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다른 사람이 원래 해놓은 것을 그대로 올린 것에 따르면 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새벽이 되기 전에 일어나서 이 나라를 픽스하고 고치고 하루 종일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뭐 공산주의 이게 제일 촌스러운 거예요.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고 또 저녁을 먹고 나서는 또 바로 대통령 집무실에 가서 자정이 넘도록 다른 나라와 시차가 있으니까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막 또 회의 같은 것에도 참석을 하고, 그래서 신이 트럼프를 만든 겁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것을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금요일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셜미디어에 웃긴 게 뭐냐면요. 뭐 멜라니아 트럼프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뭐 친구들과 뭐 옷 입고 뭐 밥 먹으러 다닌다. 그럼 트럼프가 옆에서 기다리고 뭐 이런 겁니다. 일요일에는 예배 보는 게 아니라 골프장으로 향하는 트럼프. That's okay. 그게 바로 사도, 본인이 사도다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꼭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얘기한다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얘기들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고 머린 다우드가 쓰면서, 트럼프는 자신을 마치 그리스도와 같거나 아니면 더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아주 신성한 난 희생자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나를 위해서 번 게 아니라 중국에서 560만 달러 어디서 얼마, 내 딸에게도 중국에서 특허권을 몇백 개 주도록 하고, 내 딸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다가 제가 이렇게 지금 핍박받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을 신성한 희생자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사실이 아닙니다. 머린 다우드의 얘기입니다. 아이오와주의 그 소센터에서 열린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말 더듬거린다, 이 조롱하면서 마지막 깡패 같은 태도를 취했다. 저도 여러분들께 바이든 대통령이 말 잘 못한다는 말씀 많이 드립니다. 정치인에게 말을 잘하는 건 굉장한 은사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그런 점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굉장히 막 조롱을 엄청나게 이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린 다우드 씨는 대체 현실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트럼프가 만들어낸 거죠. 내 취임식에 오바마 때보다 훨씬 많이 왔어. 막 사진도 조작하고 사실은 아닌데. 그리고는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체 현실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국가에서 사실을, 대체 현실이 존재하는, 이미 트럼프 이후에 그런 국가에서 사실을 강조하는 게 효과가 있을지 I'm not sure. 슬프죠? 저도 늘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런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가 막 새벽까지 일을 해야지 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일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거기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사람들이 잘 안 믿어주네, 들을 생각도 안 하네. 그런 때 너무 힘 빠지거든요. 워싱턴 포스트와 메릴랜드 대학교의 최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 25%가요. 여러분들께 처음 전해드리는 겁니다. 음모론을 퍼뜨리고 싶지 않아서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아실지도 모릅니다. 여론조사를 했더니 미국 사람들 전체적으로 25%가 의사당 폭동 사건은 연방수사국이 다 조작한 것이다. 공화당 사람들 가운데 34%가 그렇게 믿습니다. 무당파 30%, 민주당 13%. 이 모든 것들은 공화당 당연히 팍스 많이 보니까요. 브레이트바트, 뉴스맥스, 에폭타임즈 이런 데 많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민주당도 심지어 13%가 그렇게 믿으니까, 공화당이 그래도 34% 믿는다는 건 적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음모론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어찌 보면 트럼프, 이 머린 다우드 씨가 여러분께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비를 해보세요.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1월 6일에 트럼프가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다. 다 제대로 선거가 치러져서 각 주 정부에서, 심지어 공화당 정부에서도 전부 이게 우리 주에서는 바이든이 당선됐습니다. 조지아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이렇게 보낸 것을 그걸 인준하지 못하도록, 이게 정부 전복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모르신다면, 모르십니까? 그리고 마가의 광신자들이 의사당에 침입한 사실 모르십니까? 어제 어떤 분은 또 유튜브에 이게 트럼프는 뭐라고 했던가요? 평화롭게 하라고 했고, 뭐 바이든이 뭘 어떻게 했다던가, 트럼프가 fight like a hell, 지옥처럼 싸우라고 했잖아요.
여러 번 들려드렸습니다. 그 음성을 직접. 경찰을 구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9명 숨졌습니다. 펠로시에게 해를 끼친다고 위협했습니다. 비디오 존재합니다. 물론 터커 칼슨 같은 사람이 평화로운 관광객이었다고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진실이 존재할 겁니다. 해야지만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라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교수형에 처하겠다고 위협한 트럼프의 지지자들. 바이든 인준 그거 발표를 한다고. 그런 사람들은 트럼프가 부르는 애국자나 인질이 아니라 범죄자라는 사실 여러분 모르십니까? 트럼프가 여성의 권리를, 이 머린 다우드가 여성이니까 이걸 예로 들었네요. 권리를 박탈하는 낙태권, 급진적인, 그런 면에서 급진적인, 극우적인 연방 대법원을 만들었다는 사실 모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위에 머린 다우드의 지적을 모르신다면 알고 싶어 하지도 않으셨거나 관심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이오와에서 지금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인질로 잡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인질로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풀어줘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머린 다우드 씨는 본인이 이제 칼럼니스트잖아요. 정말 힘들고 이게 될까? 진실이라는 게 규명이 될까? 어디까지 노력을 해야지 되는가? 어렵더라도 언론은 힘써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팍스뉴스의 표리부동한 조력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뒤로는 트럼프 형편없어, 쓰레기야. 야, 난 트럼프와 트럼프 변호사들이 하는 말 1초도 안 믿었어. 속은 그런데 겉으로는 방송할 때는 다 그 반대로 방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표리부동한 트럼프의 조력자라고 했습니까? 왜요? 돈 벌잖아요. 트럼프 때문에. 거부가 됐잖아요. 전부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제쳐두고는 2016년 이후에 저널리스트들은 많은 것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긴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건데, 언론사는 트럼프와 아주 더 나은 견고한 울타리를 치고 사실을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방어적인 보도를 하고 더 이상 트럼프의 모든 트윗, 소셜미디어를 저도 여러분들께 많이 안 전해드리잖아요. 성서처럼 다루지 않도록 관행을 변경했습니다. 언론사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많은 우파에서는 뭐 좋은 신문, 방송, 뭐 뉴욕타임스 이런 매체들을 그 사람들이 무슨 성서처럼 다룬다고 비난을 하는데 정말 웃기는 소리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팍스를 믿습니다. 팍스가 웃기는 거예요. 팍스가. 여러분들이 팍스를 좋아하신다면 지금부터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보셔야지 됩니다. 팍스는 여러분들을, 특히 소수 인종을 우습게 아는 회사가 팍스입니다. 그래서 그 밖에 팍스의 표리부동한 이런 조력자를 제외하고는 많은 매체에서 관행을 변경했는데 어떻게 변경했냐면요. 이 타임스도, 뉴욕타임스도 어떤 기준표, 규정 같은 것이 있답니다. 민주주의의 도전이 되는 어떤 그 기준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딕 체니가 전 부통령이었었을 때 막 사담 후세인이 살상무기를 갖고 있다고 하고 쳐들어가야지 된다고 할 때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아니라고 했거든요. 거기서 상원 의원 가운데서 유일하게 쳐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버락 오바마 아닙니까? 그 당시에 다른 상원 의원들도 다 찬성을 던졌었습니다. 찬성표를. 나중에 그때 잘못했다 했지만. 딕 체니, 크레이지 부통령이 그렇게 할 때 이 뉴욕타임스는 부통령이기 때문에 그 직책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를 liar, 거짓말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답니다. 컬럼에 he's liar 라고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타임즈에서는 칼럼니스트들이 트럼프를 라이어라고, 거짓말장이라고 부를 수 있게 규정을 바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그 사람이 직책이 있다 해서 앉아있는 사무실, 그 직책과 분리하는 법을 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신성한 백악관이라는 사무실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가 그 사무실이 주는 여러 가지 아우라 같은 것,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트럼프를 통해서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반역,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또 이렇게 막 해주는 것.
이런 것을 그렇게 그래서 더 유혹을 하는 거죠.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부르고 가짜 뉴스를 불러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더군다나 그것을 저 사람 대통령이니까 존중해야 돼. 이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이제 이리하여 조금 더 기계적인 중립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험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분명히 자신의 입장을 취해야지 되고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언론이라든가 트럼프의 어리석음, 트럼프의 가장 큰 적은 트럼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사법 리스크 등을 포함해서 아니면 폭주하는 것과 같은 말, 어마무시한 말, 중도가 좋아하겠습니까? 거기에 의존해서 민주주의를 파탄낼 그럴 그 트럼프 대통령 되는 것을 내가 막아야지. 거기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기본적으로는요, 반대표를 던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투표를 하고 싶어 하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트럼프가 싫어서 바이든에게 투표하는 것보다는 바이든이 좋아서 바이든에게 투표하도록 해야지 되는 일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최선의 대안임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분은 81세인 그는 일을 하기에 너무 늙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모르겠어요. 머린 다우드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장애이긴 합니다.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혼란, 가자 지구에서의 그 무자비한 그 죽음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믿게 하는가? 그렇게 해서 일을 하시라.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세요. Mr. President,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겁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이 머린 다우드가 Mr. President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세요. Do your job, Mr. President, and we will do ours. 우리는 우리 잡을 할 테니까. 이게 머린 다우드 씨가 쓴 칼럼입니다. 그리고 머린 다우드 씨가 자신의 칼럼에서 여러 번 인용을 했던 마가렛 설리번이라는 가디언의 여성 칼럼니스트의 칼럼을 제가 겹치지 않는 부분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가렛 설리번도 사람들은 짧은 헤드라인을 보거나 듣고 그 깊은 뉴스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현대사회의 뉴스가 헤드라인이 짧아야지 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작업, 깊이가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깊이라는 것은 항상 개념입니다. 깊이를 전해드릴 때는 그 전에 홈워크가 많아요. 저희 저널리스트들에게 홈워크를 많이 하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거죠. 그냥 쉽게 그게 쉬운 말로 나와서 쉽게 이해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잡을 많이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언론인들이 스스로 기계적인 중립성으로 공정하지 않게 발을 묶어놓은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역시 이 칼럼니스트 바이든이 타고난 연설가가 아니고 나이도 아주 나쁘지만 언론인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편하지만 지금 편한 대로만 하고 위험한 길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머린 다우드가 지적한 것처럼 뭐 수치만 얘기를 한다던가 중립성을 강조를 한다던가 그리고 또 있죠. 언론인들이 우파의 공격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좌파가 뭐 어디 가서 우파 저널리스트를 공격한다던가 무슨 우파 판사네 집에 총을 들고 간다던가 생명을 위협한다던가 이런 경우보다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극단적인 그의 광신도들이 뭐 학교에서 교회에서 법원에서 사람들을 위협하잖아요. 트럼프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저널리스트들도 사실은 우파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두려워서도 가족들도 있으니까 이건 정치인들 사이에서 많이 있었던 일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같은 정치인들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으니까 다 그걸 쥐고 있다가 엄청나게 망신당할 것 같으니까 입 다물고 있었던 사람들 많습니다. 언론인들도 그 공격을 받기 싫어서 아니면 민주당의 하수인 아니야? 바이든에게 아주 극한 지지자야. 이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뭐 어떤 때는 바이든이 하는 일이 좋은 게 있을 수 있고
나쁜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어쨌든 그런 단순한 논리의 결론, 오해를 받기 싫어서 전통적인 숫자,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에 의존을 했는데 과거에는 그게 효과가 있었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트럼프와 같은 정말 망나니와 같은 그런 높은 단계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상대가 저렇게 추잡하게 하는데 거기에 뭐 기계적인 중립을 외친다고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저널리스트들은 끝없이 알려야지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장 마틴 마론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널리스트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유일하게 들어봤다. 헌법을 무효로 하겠다는 얘기. 평화롭게 시위하는 국민들에게 군대를 보내겠다는 얘기. 합참의장을 반역죄로 기소하겠다는, 컴캐스트를 반역죄로 기소하겠다고 명시하는 거. 컴캐스트가 MSNBC, MBC.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매체잖아요. 레이첼 매도우가 MSNBC의 스타고요. 그 이유가 근데 전부 뭐냐면은 민주주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의 나쁜 면을 지적을 한다고. 이런 사람은 처음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 위협은 사실로 올 수 있다고. 이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장이 NPR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 얘기거든요.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이런 얘기들이 유권자에게 저널리스트들이 전달을 해야지 됩니다. 뉴스룸에 있는 기자와 화려한 사무실에 있는 기자의 보스들.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언론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상기를 시켜야지 됩니다.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게 이게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트럼프가 잘못했어요 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공정한 보도를 하라고. 저는 날마다 욕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쪽이 저렇게 하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중립적인 보도를 하면은 트럼프 말이 옳은 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언론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다짐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그건 언론의 의무입니다. 가디언의 마가렛 솔리번 컬럼니스트가 한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머린 다우드, 마가렛 솔리번 두 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평소에 가끔씩 하고 늘 하고 싶고 앞으로는 더 많이 해야지 될 말씀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미국 일요일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아침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자, 이로써 2024년도 1월의 첫 번째 주가 끝났네요. 내일 뵙겠습니다.